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8월 4일 오후입니다. 7말 8초, 연중에 가장 더운 때고 바캉스가 이제 가장 또 이제 붐을 이루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요, 또 올림픽 이야기 잠깐 해보면서 우리 시장에서 오늘도 이제 어제 오후부터 이제 시끄러워지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분할 네. 뭐 이런 얘기 해보고. 보니까 또 LG 화학보다 더 하더라고요. 주주들이 뭐 배터리랑 관련이 없어지던데 나가버리면 배터리. 그럼 아무것도 없죠. 그냥 네. 그냥 뭐야 EMP인가, 정제 석유 캐서. 화학은 그나마 그게 좀 형성이 되는데 네, SK는 뭐 아무 형성 관련도 없어지고 뭐. 그냥 말 그대로 정유하고 뭐 정제하고 이런 사업 되는 거예요. 완전 구닥다리 진짜. 그 기존 주주들 정유 사업, 정유회사 되는 거죠. 배터리 보고 투자했다. 정유화학회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보고 투자한 주주들은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건데, 하여튼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가치주 투자의 어떤 그 실전 그 가이드 이런 걸 한번,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어떤 주식 투자의 실전 가이드 이런 거를 한번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사요? 언제 팔아요? 특히 막 언제 팔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종목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얘기해주면서 듣는 게 언제 올라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난감하고. 언제 올라가냐? 네, 언제 얼마 올라가냐 그러면. 자, 제가 그거 알면은 내가 이 주식 방송 안 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황 PD가 나름 이제 리딩 전문가잖아. 아니 그러면 언제 올라갈지는 사실 모르잖아, 주가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토론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 주고받은 티키타카한 그 종목 그 기업의 가치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그냥 그런 거는 정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좋아지면 나빠지면 정체하면 그 이유가 뭔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주식 투자라는 거야. 주식 투자는 뭐냐면 기업에 대한 투자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가를 보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노답. 주가 보고 투자하면 제가 볼 때는 100이면 100 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깡통이다. 깡통. 다들 차 타고 이평소 보고. 예. 근데 다들 그거 보고 하는데, 그거 보고 버는 거는 진짜 럭키한 거고, 대부분 시간 지나고 보면 1년, 2년, 3년 지나고 보면 다 계좌가 말라서 고사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 멘탈이 이게 이제 망가져가지고 그냥 아웃돼 버리는 게 거의 95%다. 예. 나머지 2%, 3%가 살아남아서 다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장의 논리라는 게, 게임이라. 대한민국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저는 뭐 그닥 아직도 매우 좀 후진적이다, 낙후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그 롱텀 긴 기간 관점에서 투자하고 뭔가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동행하고 뭐 기업을 혼내기도 하고 때로 요구도 하고 아니면 칭찬도 해주면서 같이 가는 그런 어떤 간접 투자, 이런 문화가 이제 거의 이제 그냥 없어졌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더 얘기할 수 있을지 저는 참 암울하기만 한데, 그러면서 더 사실은 몇 번을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량인대 TV가 뭐 존재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상무 PD가 준비한 여자 양궁 이야기부터 대한민국 대한민국 양궁 이야기부터 잠깐 이제 보면,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그 공정함의 그 위력에 대해서, 공정함이 왜 필요한지, 시장이 공정해지고 사회가 공정해지고 좀 좁게 게임의 룰이 공정하냐 안 공정하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빚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그 고민하고 토론하는, 또 댓글로 뭐 이렇게 좀 갑론을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함의 그 어마어마한 위력에 대해 제가 그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 그러면서 부제를 공정함이 없는 성장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2차 전지, 대한민국에서 BBIG 중에 하나의 이제 배터리잖아, B가.
이 배터리 산업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이다. 가지고 지금 막 만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연관된 많은 그 코스닥 기업들 막 지금 막 꽃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보면은 성장성이 높은 건 알겠어 이제 사람들이 알아 이제. 그래 100 몇십 년 만에 다시 전기차 시장이 왔는데 세상이 됐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며 그 시장이 얼마나 클 것이며 거기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얼마일 것이며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이 얼마일 것이며 막 이런 얘기들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막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이미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그런데 그 산업에 대해서 또 그 기업이 몸담고 있는 상장되어 있는 시장을 보니까 공정함이 없어. 공정하지 않아. 성장성은 있는데 공정하지 않아.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 무언지 그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참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뭔지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 그냥 사건 사고 터지면 니네 알아서 해. 운 좋으면 빠져나온 거고 재수 없으면 물렸네.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서 그렇지만 기업 분할 그다음에 뭐 상장 뭐 이런 것들은 그 지배주주와 그 대기업 이사회 결정대로 착착착 진행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일반 주주도 어떻게 돼? 복골복이야. 운 좋으면 벌고 운 나쁘면 털리고. 이게 이제 시장이죠. 이런 시장이 선진 시장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거지 나는. 이런 시장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하냐? 어렵다는 거죠. 자, 여자 양궁 이야기 한번 기사로 보겠습니다. 여자 양궁, 한국 양궁이 이제 사실은 세계 1위인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7월 25일자 좀 된 기사예요. 한 일주일 된 기사인데 한 열흘 된 기사인데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딱 보고 제목이 그거더라고. 공정이 만든 33년 최강 양궁. 여자 양궁이 33년 동안 지금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메달 4개 휩쓸지 못하면 안타까워해 막. 이번에 그 어린 여자 선수는 3관왕 했잖아. 네. 안산? 네. 안산? 네. 이분은 고향이 안산인지 하여튼 뭐. 고향은 안산을. 정말 그 대단하신 분이던데. 대단하신 우리 젊은 여자 양궁 선수던데. 안산시. 공정이 만들었대. 33년 여자 양궁의 이 세계 최강을. 읽어보시면 이제 알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 이제 설명을 안 드리는데 한마디로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기득권 있잖아, 기득권. 게임의 룰이 있는데 대체로 대한민국 뭐 학연, 지연 또 뭐 무슨 혈연 막 쭉쭉쭉 엮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게임의 룰이 시작부터가 좀 기울어져 있어. 대체로 그래, 대체로. 100% 그런 게 아니라 100%라 그러면 또 이상하니까. 한 거의 한 7, 80%, 90%가 그래, 출발부터가.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출발선이 뭐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기울어져 있어요.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자 양궁은 대단하더만요. 이 양궁협회. 저는 양궁협회가 이렇게까지 정말 게임의 룰을 신경 쓰고 오래전부터 갈고 닦고 정비한 줄을 몰랐어요. 대한양궁협회의 이 국가대표 선발 룰은 강 PD가 얘기한 대로 모든 선수들이 다 처음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기존 국가대표가 있잖아. 여기에다가 프리미엄을 아무도 안 줘. 그 다시 쏴야 돼, 다시. 처음부터. 예선, 본선 뭐. 그래가지고 별별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들이 막 있는 거야. 지난번에 작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예선에서 탈락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 저는 이런 걸 이것도 보면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막 그래도 좀 선배 제일 좀 해주지 막 이런 사실은 오죽하면 평생 이것만 했는데 또 해야 돼 또 막 4년마다 해야 되고 1년마다 해야 되는 거야. 2년마다 해야 돼. 세계선수권 나가려면 또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고 실력 있으면 막내도 통과하면 국가대표 돼가지고 3등 안에 들면 1, 2, 3 뽑아가지고 올림픽 나와가지고 금메달 다관왕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양궁의 어떤 힘이다. 이런 공정함이. 공정한 게임의 룰이. 누구한테도 특혜도 없고 편법도 없고 차별도 없고 프리미엄도 없고 그냥 똑같은 거야 그냥. 물론 이제 스포츠계가 사실은 그래도 스포츠계만큼은 뭐 차별이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데도 많죠. 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 뭐
증상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공정함의 차이와 비차이가 요새는 또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운동이에요. 운동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돈 없는 집안에서는 운동선수 절대 국가대표 못 만든다라는 게 야구도 워낙 잘하니까는 해외로 수출되잖아요. 코치들이. 중국 보니까는 중국 탁구 잘하잖아요. 다 있지. 한국과 독일 붙는데 예. 4강전이었나? 저 보는데 독일 선수 2명이 중국인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도 대표로 나오는 사람 중에 한두 명씩 다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이에요. 또 우리나라에도 한 선수가 중국에서 기여한 선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태권도도 다 나가 있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와 이게 수출 이게 잘 되면 잘 되면 양궁도 많이 나가 있어요. 네, 이미 코치들이 다 나와가지고 한국 기법을 전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코치 선수로 다 나가가지고 다 달라버리 하는 거지.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이게 수출이 되는 사업이구나 스포츠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체육 문화 뭐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글로벌한 수준에 가면은 이게 다 이 먹거리고 미래 이게 다 성장 산업이라니까 이게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공정하면 뭐야? 즉 거버넌스야. 거버넌스. 시장에서는 자본시장에서는 커퍼레이트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 자본시장에 둘러싼 그런 규제를 하는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체육계도 마찬가지로 그 체육계를 이끌어가는 그 중앙협회부터 그 유관 단체들 많잖아요. 여기 다 이 거버넌스잖아. 거버넌스 이게 다. 이런 공정함이 있으면 진짜 외국인 투자자들도 적극 투자할 텐데. 아유 당연하죠. 엄청나죠.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이런 그런 그 절박함, 절실함, 중요함을 안고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양궁 얘기 했어요. 남자 양궁 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그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의 1장 제1조 총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의 공정함을 꾀한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뭐 한다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한다. 시장을 발전시킨다. 선진화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한번 오늘은 뭘 이제 그대로 카피해봤냐면 이거 한번 저 카피해봤습니다. 한국거래소, 엄청난 한국거래소, 우리 주식시장을 이제 운영하는 실질적으로 한국거래소의 그 설립 취지 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장내 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보세요. 공정한 가격 형성. 그 다음에 공정한 매매. 그 밖에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가장 큰 목적, 설립 취지가 뭐라고?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예요. 공정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공정함이라는 게. 공정한 가격, 공정한 매매.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율성, 안정성. 뭐 이런 거겠죠. 부차적으로. 그러니까 공정하게 가격이 형성되고 공정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되는 거지. 이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야. 공정하지 않고 불공정한 가격이 형성되고 불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래가 이상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투자자 보호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일한 TV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공정하냐? 대체로 공정하다. 인정한다. 삼성전자 가격은 공정해. 99% 공정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자본 거래를 앞두고 있는 공개 매수라든가 합병, 분할, 상장 폐지, M&A, 자사주 막 몽땅 사고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요런 그 시기, 특정한 시기에 이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과연 공정하냐? 하다고만 볼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유일한 TV의 상식적인 논리적인 주장이고 그런 그 판단입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의
거버넌스가 공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공정하지 않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엄청난 합병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합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합병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 100% 시장 가격에 의존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 지배주주,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지배주주는 어떻게 하겠어요? 합병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당연히 미치죠. 안 미치는 게 바보야, 바보. 제가 볼 때는. 왜? 법에서 그 합병 가격에 영향을 미쳐도 별로 트집을 안 잡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한 시기, 그 국면에서의 그 거래소 시장 가격은 따로 봐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저의 그 관점인데, 자, 이런 거래소 설립 취지, 목적이 뭐다? 공정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게 거래소의 어떤 그 운영, 설립 취지입니다. 설립 운영 취지예요. 아시겠죠? 자, 여자양궁의 공정함, 거래소의 기능, 설립 취지, 왜 이걸 안고, 자, 오늘 이제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분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나 이런 거는 여기다 제가 안 뽑았어요. 왜? 다 이제 나온 얘기고 하고, 그런 얘기를 재탕하는 거는 뭐 제 목만 아프고. 배터리 사업부 물적 분할 이후에 이제 나중에 상장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가가 개장 초에는 확 밀리더니 장이 좀 이제 많이 오르면서 뭐 한 3, 4%, 5% 정도 빠지는 것 같은데, 오늘 장납 벗으면 SK 이노베이션 막 10% 빠질지도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나마 주주들한테는 다행인 거죠. 자, 아까 강상무 PD가 얘기했어요. SK 이노베이션을 정제 마진 보고 투자하냐?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물론 그거 보고 투자한 사람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대다수 우리 21세기 동학개미 분들,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자들, 많은 분들은 BBIG 보고 투자를 했다. 배터리 사업, 2차 전지 사업. 이 SK 이노가 LG화학하고 막 그것 때문에 소송도 막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조 2천억인가 뭐 물어주기로 했잖아. 그래가지고 합의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주면서까지도 합의를 한 건 뭐냐면, 이 사업이 그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 보고 투자해 왔어. 투자를 쭉 했단 말이에요. SK 이노베이션 이제 배터리 사업이 드디어 이제 막 이제 싹이 터서 막 쭉쭉 자라더니 이제는 꽃을 피우겠구나. 내년 내후년이면 꽃이 펴. 막 이제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 물적 분할을 한대. 갑자기 딱 이제, 물론 예고된 측면이 있어요. 그죠? 예고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물적 분할을 한다는 거야. 한번 다루지 않았어요? 다 다뤘죠. 이거 이제 분할한다고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과연 이제 공정한 물적 분할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주주야, 주주. 100주 주주야. 난 1000주 주주야. 만주 주주야. 10% 주주야. 아니면 20% 주주야. 자, 그 주주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그 회사에 대한 재산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나는 100주 주주로서 그 회사의 100주만큼의 재산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적 분할 되기 이전에 SK 이노베이션 주주는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재산권과, 그다음 SK 이노베이션이 향후에 그러니까 향후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뭐 땅땅땅 의결하게 될 여러 가지 의안에 대해서 내가 100주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이 돼서 100% 자회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배터리 사업은 지배주주는 100% 이제 자회사로 만들어도 지배주주는 뭐 오히려 더 이제 그 재산권을 더 키우는 효과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의결권은 다 가져가는 거지. 100% 지배주주가. 아시겠죠? 자, 이거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100% 자회사로 되잖아요. SK 배터리가, SK 이노베이션에. 그러면 SK 배터리의 이사회는 누가 지배를 해? 누가 지배를 해요? SK 이노베이션의 이사회가 지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의 비지배주주, 일반 주주는
SK 배터리의 의사결정에 단 1%도 영향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의결권은 사실상 100% 박탈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물적 분할이 공정해요? 공정해 보여요? 안 공정해 보여요? 자, 두 번째. 재산권은 봐, 재산권. 그러면 이게 이제 100% 자회사가 됐어. 100% 자회사예요. 지금은 SK 이제 상장 전에 배터리가 SK 배터리 100% 자회사야. 그러면 아리까리한데 나는 간접적으로 100%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니잖아. 간접적으로 그 회사의 재산권을 갖는 것 같아. 그죠? 100% 자회사니까 그대로 연결로 반영되잖아. 이렇게 쭉쭉 반영되잖아. 재산권이. 그러면 그게 SK이노베이션의 주가에 반영되고. 근데 단계를 거치잖아. 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셀 수가 있거든. 누수가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의 좀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래도 재산권은 그래 괜찮아. 이 정도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에너지솔도 마찬가지고 SK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돼? 이거를 상장하잖아. 상장. 아시겠죠? 상장합니다. 상장. 자, 상장하면 어떻게 상장하면 100% 자회사에서 신주가 발행되는 것만큼 지분율이 이제 희석되는 거잖아. 이제. 그죠? SK이노베이션의 지분율이 100%에서 줄어들어 70%, 60%, 50%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LG이노베이션의 비지배주 입장에서는 재산권이 자꾸만 이제 배터리에 대한 재산권이 어떻게 돼? 줄어드는 그런 난감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배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자금 조달을 명분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분할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그래서 비지배주주는 결론적으로 의결권과 재산권이 침해돼. 분할됨으로써. 아시겠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주주가 아닌 제3자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강 PD, SK 배터리가 성장을 더 확실하게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1등, 2등 되려면 투자를 대규모로 해야 하잖아요. 자금 조달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자금 조달하려면 IPO를 하는 게 가장 좀 멋져 보이잖아. 깔끔해 보이고. 막 회사채 발행하고 막 또 이거 하면 또 그것도 그러고 그잖아요. 사채 발행하면 아무래도 이건 부채니까. 근데 자본시장에서 에코티로 이제 발행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부채가 아니라 그냥 뭐 신주 발행하면 되는 거니까. 증자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제3자적 입장에서는 그것도 말이 돼. 그럼 이사회 결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공정해. 그 과정이 너무 불공정하단 말이에요. 지배주주는 손해날 게 별로 없어. 예를 들어서 기존 주주 대상으로 증자를 한다. 그래서 대규모 증자를 해서 배터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면 지배주주들이 지분율을 희석이 안 되려면 엄청난 그 증자 대금을 대야 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걸. 그러면 근데 이걸 물적 분할해가지고 IPO 해버리면은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의결권대로 이만큼 더 강화하죠. 재산권은 재산권대로 또 이만큼 또 승수대로 또 불리죠. 너무나 좋은 게임인 거지.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게임의 룰이 일반 주주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포인트지, 이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승수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 계좌가 자꾸만 훼손당하고 뭔가 이렇게 좀 빼앗기는 것 같은이 아니라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단 말이야. 성장산을 키운다는 이유로, BBIG 키운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럼 이걸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 대기업이 가는 BBIG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니까 그냥 일반 주주 여러분들 천만 동학개미 여러분 그냥 눈물을 머금고 그냥 이대로 인내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강 PD? 아니 뭔 소리야. 나는 지금까지 LG화학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SK 이노베이션 주가 이렇게 성장하고 LG화학 주가가 이렇게까지 오를 때까지 내가 일반 주주로서 기여한 바가 엄청나잖아. 내가 몇 년 주주로서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이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이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꽃을 피우기 딱 직전까지 몇 년간 주주로 오면서 내가 희생해야 됐던 엄청난 금전적인 시간적인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보상받아? 어떻게 보상받냐 이거지 나는. 그래서 이제는 좀 이제 보상받겠구나 했더니 갑자기 싹 분할해버려. 물적 분할해버려요. 그리고 IPO 안 돼. 응? 그러면 내가 일반 주주 입장이라면은, 정말 이것도 혈압 오르는 일이에요. 난 그럼 어떻게 돼? 에이, 뭐야, 뭔 장기 투자야. 무슨 주주야. 그냥 차트 매매나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또. 그래?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단기 급락했으니까 저점 들어가 보자. 이게 또 되는 거지, 또 이제 이게.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 스스로, 그 다음에 거래소, 그 다음에 금융위, 청와대, 국회,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누구지는 뭐 구체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뭘 해야 되냐? 대안이 뭐냐? 그럼 지배주주와 이런 그 BBIG의 성장 스토리, 성장 과정, 성장 단계 국면에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가 공생하는, 윈윈하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돼. 언론도 여기에 앞장을 서야 되고 이런 거를 취재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그런 언론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정말 1천만 동학개미들을 위해서 뭔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뭐다? 단순히 LG화학이나 에너지 SK 이노베이션에 해당되지 않고 BBIG 상장사 모두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대안은 뭐냐?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 일단은 그냥 겉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SK 배터리가 상장하잖아. 나중에 강 PD. 나중에 이제 분할에 상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약속을 하는 거지. 약간 이제 문서로, 공시로 나중에 상장해서 10조 원을 조달한다. 그러면 그 중에 10%는 기존 SK 에너지 솔루션의 그동안에 SK 배터리가 여기까지 성장해 올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SK 이노베이션 주주를 대상으로 그 10%, 그러니까 1조는 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걸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주식으로도 줄 수도 있고 그 1조 원 상당을 주겠다. 비지배주주들한테, 일반 주주들한테만 주겠다. 결국은 공정하면 뭘로 우리가 측정한다? 숫자로, 계좌로. 계좌에 찍혀야 돼, 숫자가. 그런 거 없이 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 공정함을 꾀하겠습니다. ESG 위원회 만들겠습니다. 이게 이런다고 공정해져?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방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했던 것처럼 뭐 배당 사양을 좀 높여서 배당을 더 많이 주겠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눈가리가 아웅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아이디어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찬성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우리 댓글을 많이 좀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자 강피 제가 그 글자를 크게 해봤어. 공모주 우선 배정권 이런 거 해봤어요. 나중에 SK 배터리가 상장할 때 기존의 SK 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 기준일을 정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는 SK 배터리가 상장할 때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하는 권한을 주겠다.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기존 주주, 지배주주 빼고 일반 주주들에 한해서 이렇게 가면 어때요? 느낌이 조금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공정함이 조금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좀 보강되는 것 같아요. 아니 계좌로 얘기하잖아. 계좌로 무슨 ESG 위원회 100개 만들어봤자 이게 무슨 공정함에 다
한 1%도 도움이 안 된다. 계좌로 보상을 하고 계좌로 공장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하는 그런 옵션을 부여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규정상 안 됩니다 이러면 금융위가 만들어야지. 금융위가. 아시겠죠? 딱 스터디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근데 규정상 안 돼. 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주주평등권을 해쳐. 이러면 시행령 만들면 되지. 금융위가. 이를테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잘 만들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공무원, 우리 저 관료분들, 국장님들, 과장님들. 얼마나 잘하시는데, 일을, 진짜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가 또 생각이 나냐면, 가격 차등화라고 제가 써봤어요. 가격 차별. 가격을 좀 차등화해보면 어떠냐. 가격을 좀 차등화해보면 어떠냐. 근데 이것도 역시 조금 이제 좀 위험한 얘기이긴 한데, 기존의 SK이노베이션 기존의 주주들한테는 무언가 향후 있을 유상증자의 유상증자의 어떤 발행 가격을 조금 좀 이렇게 여기에서 뭔가 혜택을 주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많이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게 왜 단지 이게 왜 한두 회사가 아니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BBIG에서 지금 약간 지금 뭐랄까 기운이 터졌어요. 지금 터졌어. 그잖아요. 잘하고 있잖아. 바이오가 조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싹은 텄단 말이에요. 이런 회사들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막 뛰어들어가지고 투자하고 막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항상 이런 이제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간의 어떤 의견 갈등이라든가 이해관계 다툼, 이해관계 상충 이런 것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당장 딱 머리를 스치는 게, 롯데그룹에서도 화학에서도 뭐 2차 전지 뭐 많이 하겠다. 막 수소, 경제 막 하겠다 막 그러잖아요. 다 BBIG야. 미래에너지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롯데 입장 얼마나 또 그 지배구조가 또 아주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또 그 사업부 싹 떼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고려아연이 또 그 LG하고 또 배터리 사업도 뭐 협력한다고 또 기사가 났고. 지금 고려아연도 지금 배터리 쪽으로 상당히 지금 뭔가 성장 좀 사업으로 잡고 투자를 할 모양이에요. 그럼 거기도 지배주 입장에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벌어서 현금으로 법관에 차곡차곡 쌓아둔 막대한 돈을 쓰기보다는 요새 자본시장이 호황이니까 또 자본시장의 근행이 또 자본 조달 아니겠어?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증자해가지고 분할해가지고 증자해가지고 한번 땡겨보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 SDI는 LG 엔솔하고 SK 배터리하고는 좀 다를 거다. 왜? 지배구조 거버넌스 측면에서 워낙 혹독하게 실현을 많이 당해서 설마 분할할 수 있겠냐 이랬더니 어느 분이 그래. 농반진반으로. 왜요? 8.15 광복절 지나면은 삼성 SDI도 뭔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 또 해요. 이게. 자, 그래서 성장 산업이 필요하고 이게 우리의 미래 먹거리고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배주 입장에서는 돈을 좀 덜 쓰고 싶은 거고 그럼 자본시장이 또 막 이렇게 막 호황인데 이참에 한번 좀 자본 조달하고 싶은 거야. 자금 조달. 근데 웬걸 성장성은 좋은데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않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할 만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당연히 나와야 돼. 주주들 사이에서 거래소에서 어디에 딱 나와야 돼. 그럼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규제가 있다 그러면 규제를 깨고 또 뭐가 법이 막는다 그러면 뭐 법을 고쳐서라도 공정함은 끌어올려야 된다. 왜? 공정함이 바로 뭐다? 33년 최강 여자 왕궁을 만든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대기업이 어마어마한 돈을 협찬해서 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일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